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투 이제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 오프 시즌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난리인데 일단 뭐 진행이 되고 있던 리그들이 뭐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제 시즌 조기 종료로 이제 대부분의 스포츠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NFL 게임 패스가 이제 무료로 열렸고 유튜브에도 NFL 공식 계정에 이제 지난 이 슈퍼볼 경기들이나 명경기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게임 패스 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2020년 7월 31일까지 좀 무료로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뭐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시즌이 들어가면 자동 결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게임 패스 혹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NFL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이 스포츠가 없는 시기에 좀 과거 NFL 명경기들을 좀 보시면서 좀 이런 무료함을 좀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NFL 드래프트는 예정된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즌 스케줄이 5월 9일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 뭐 정규 시즌이 뭐 한참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시즌 스케줄 발표되면 또 어떤 팀들이 어떤 주간에 또 맞붙는지 이런 것도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아마 4월에는 드래프트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뭐 5월 초에 이 시즌 스케줄 발표되면 아마 좀 흥미로운 매치업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 시즌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공격진에 대한 이 선수 이동을 다뤘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찍고 난 이후에 또 새롭게 진행이 된 트레이드나 뭐 FA 계약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다루고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큰 좀 뉴스라고 한다면 캠 뉴턴 선수가 방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이별을 하게 됐는데 참 2011년에 이제 드래프트가 된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팬서스에서 뛰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결별을 하게 됐는데 좀 그 끝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이제 하늘색 망토를 입고 있던 슈퍼맨이 그 이제 망토를 이제 잠시 내려놓게 됐습니다. 네. 네, 뭐 2011년 이제 전체 1번 픽으로 리그에 데뷔를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뭐 리그에서 대표적인 듀얼 스렛 쿼터백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팬분들 많이 아실 만한 뭐 라마 잭슨이나 뭐 드션 왓슨 그리고 뭐 카일러 머레이 이런 조금 이제 작고 빠른 선수의 유형이라기보다 이제 굉장히 좀 체격도 크고 네. 좀 파워풀한 러싱을 하면서도 이제 뭐 패싱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쿼터백이었죠. 그래서 사실 뉴튼의 이제 커리어를 좀 한번 돌아보면 네. 2015 시즌이 가장 정점이었어요. 이제 팀의 15승 1패를 만들어내면서 정규 시즌 MVP와 슈퍼볼 진출을 이끌어냈었죠. 네. 근데 이제 아쉽게 덴버에게 지면서 이제 우승을 못했는데 뭐 이제 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커리어를 돌아보면 이제 아마 뉴튼도 그 순간이 제일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시즌이 이 엠스플에서 이제 NFL을 중계하기 직전 시즌 슈퍼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시즌에 있던 이 포스트 시즌 경기나 이런 경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슈퍼볼에 진출하고 나서 슈퍼볼 우승을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제 뭐 최근에 램스도 좀 슈퍼볼에서 이제 패한 이후에 네. 그 다음 시즌 행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또 셀러리 캡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뭐 전력 변화가 이제 꽤 심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그걸 우승으로 연결시키는지 아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연결시키지 못한 팀들이 사실 이제 그 뒤에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팬서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까지 행보가 좀 그런 행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찌됐든 이제 뭐 감독도 바꿨고 이게 주전 쿼터백도 이제 새롭게 바꾸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이제 팬서스인데 이 변화가 이 팬서스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어질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시 이제 캠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사실 이제 방출을 하기 전에 캠 뉴튼을 여기저기 좀 트레이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팬서스였는데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국 캠 뉴튼이 이제 받고 있는 연봉을 이제
그대로 이제 떠안을 만한 팀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정규 시즌 MVP 출신의 선수가 뭐 토드 걸리도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뭐 트레이드조차 되지 못하고 이제 방출이 됐다는 거는 좀 씁쓸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제 제이미스 윈스턴과 함께 새로운 이 집을 찾아봐야 되는 캠 뉴튼 선수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행선지 후보를 놓고 좀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뭐 일단은 아마 팬분들도 아마 좀 이렇게 32개 팀의 현재 쿼터백 이제 선수들 뭐 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뭐 캠 뉴튼이 갈 수 있는 후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뉴잉글랜드와 LA 차저스 정도가 지금 좀 유력한 행선지로 그렇게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캡 스페이스가 거의 꽉 차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호이어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뭐 주전을 이제 또 다른 쿼터백을 데려오기에는 좀 애매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또 뉴잉글랜드가 지금 캡스페이스가 거의 꽉 찬 상태인데다가 또 아직 드래프트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신인 선수들에게 또 일정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또 연봉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캠 뉴튼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마 팬들은 좀 캠 뉴튼과 빌 벨리치기 만나면 어떨까 그런 좀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캠 뉴튼 선수가 온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 지금 고간이 다 털렸거든요. 그죠? 뭐 이게 남아 있는 자산이 네. 없어요. 이게 뭐 네. 쿼터백 혼자 하는 게임은 아니니까 이제 뭐 동료들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네. 뭐 뉴잉글랜드가 현재 로스터에서는 좀 캠 뉴튼을 뭐 지켜주고 도와줄 만한 선수들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캠 뉴튼과 이제 빌 벨리치에게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좀 재미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뉴튼은 NFC 소속, 네. 벨리치는 AFC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실 뉴튼의 커리어 동안 딱 2번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사실 2013년과 2017년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가 뭐 계속 뉴잉글랜드가 이제 강성하던 시기죠. 그렇죠. 톰 브레이디도 있었고, 근데도 이제 결과를 보면 캠 뉴튼이 2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홈과 원정 모두 한 경기씩 이겼고, 네. 뭐 지금 2경기 기록을 보면 6개의 터치다운 패스와 한 520야드 정도의 패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벨리책을 뭐 공략하는 데 성공했던 그런 캠 뉴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빌 벨리책이 좀 캠 뉴튼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경기들에서 잘했기 때문에 아마 좀 뉴튼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예상이 이제 현재 언론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재미있는 분석인데 어찌됐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캠 뉴튼 선수의 몸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이제 결국 트레이드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는 다른 팀들도 이제 캠 뉴튼의 몸 상태에 대해서 썩 그렇게 지금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반증이 아닐까 싶고 네. 약간 그런 좀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뭔가 좀 감성적인 접근을 하나 해보자면 뭐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에 브레디가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이제 포스트 브레디라는 이제 부담감을 누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이 신인이든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베테랑 쿼터백이 누가 오든 뭐 그 포스트 브레디의 부담감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다. 근데 이제 캠 뉴튼 정도의 커리어와 네임 밸류라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점들이 아마 이제 캠 뉴튼과 좀 뉴잉글랜드를 연결하는 그런 좀 링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후보가 있다면 어떤 팀일까요?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LA 차저스인데 LA 차저스는 지금 이제 필립 리버스 어쨌든 이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금 타일로드 테일러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팀에서는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 뭐 별도의 외부 영입을 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은 아마 차저스가 6번째 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스틴 허버트나 뭐 이런 쿼터백 신인을 이제 뽑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만약에 신인을 뽑지 않고 타일러드 테일러는 이제 팬들은 이제 믿업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마 캠 뉴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뉴잉글랜드가 캡스페이스 부분에서 좀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차저스는 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이제 차저스 행을 좀 꼽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보다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차저스가 조금은 더 맞는 옷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캠 뉴튼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뭐 이제 아까 뉴잉글랜드는 좀 뭐 곡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차저스에는 이제 좋은 스킬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뭐 키넌 앨런, 마이크 윌리엄스, 뭐 헌터 헨리, 오스틴 에클러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캠 뉴턴이 만약에 이제 가게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자신의 명예 회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캠 뉴턴 선수 행보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디로 갈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선수는 역시나 이제 쿼터백인데 PJ 워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 아마 팬분들께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NFL에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없고 네. 뭐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시즌에 몇 번 언급했던 이 XFL의 스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XFL 휴스턴 러프넥스라는 이제 팀에서 뛰었던 쿼터백인데 이 선수가 이제 그 XFL의 대장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XFL 경기를 풀로 보지는 못하고 뭐 이 계약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이 PJ 워커 선수의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선수의 이력도 좀 찾아봤는데 그 XFL은 재밌게도 이제 포지션별로 드래프트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면 드래프트가 아니라 뭐 쿼터백 드래프트, 뭐 스킬 플레이어 드래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했는데 이 쿼터백 드래프트에서 세 번째로 이제 뽑힌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사실 그 뭐 마이너리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XFL에서도 넘버원 이제 기대주는 아니었지만 뭐 사실 XFL이 지금 5경기를 하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즌이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근데 5경기 누적 기록이 1,300 패싱 야드 정도에 뭐 15개의 터치다운과 4개 인터셉션이니까 뭐 아마 XFL 리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면 이제 시즌 MVP를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해요.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뭐 물론 잘한 장면만 모여 있으니까 뭐 이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이제 장거리 패스도 이제 곧잘 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어떤 상대의 패스 러시가 왔을 때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모습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번 뭐 하부리그 선수의 이제 좀 반란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이라이트라는 게 정말 잘하는 장면만 모아놓은 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상만 보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시 링가드 선수 아시죠? 링가드도 뭐 거의 그 메시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완전 에이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는 건 믿을 만한 그런 영상이 못 되고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그 기록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어떤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주전 쿼터백은 아닌 거잖아요. 카인 앨런이 이제 떠난 이 백업 쿼터백의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선수가 뭐 얼마만큼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브리지워터가 이제 대형 계약을 받아낸 선수고 뭐 네. 이제 확고한 주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 브리지워터도 분명히 부상 이슈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 PJ 워커 선수에게 또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조금 이제 낯선 선수니까 뭐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선수가 이제 템플 대학이라는 곳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템플 대학이 뭐 팬분들 많이 아실 만한 뭐 빅10이나 뭐 SEC 같은 그런 뭐 탑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이제 네. 뭐 2019년 기준으로 한 6위 정도 랭킹에 이제 준하는 이제 그런 컨퍼런스라고 해요. 근데 뭐 이 템플 대학에서 이제 좀 좋은 활약을 하면서 뭐 사실 인디애나폴리스의 뭐 프랙티스 스쿼드에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이때 그 템플 대학의 감독이 이 캐롤라이나의 맷룰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그 대학 때 제자를 결국 불러들였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인맥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만큼 이제 PJ 워커 선수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뭐 공정하고 이래 보이지만 아실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다 사람 사는데 다 인맥이거든요. 뭐 결국 이전 팀에서 자신이 같이 플레이했던 선수들을 영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PJ 워커도 이제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앞서 좀 마이너리거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쪽으로 이제 그 어떤 좋은 선례를 남긴 선수가 바로 커트 워너 아니겠습니까? 예. 네, 세인트루이스 램스를 이제 우승시키고 이제 그 최고의 공격진을 이끌었던 그 커트 워너처럼 뭐 이렇게 깜짝 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이제 이 캐롤라인의 그레이티스트 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회부터 잡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이제 카일 앨런 선수가 펜서스에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됐는데 5라운드 픽과 교환이 됐어요. 뭐 카일 앨런 입장에서는 뭐 잘된 트레이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2천만 불 넘게 받는 브리지워터의 백업으로 있는 것보다 물론 지난 시즌 1라운드 픽으로 와서 이제 뭐 기대를 받고 있는 드웨인 해스킨스지만 뭐 사실 실망스러운 1년차 시즌이었고 아직 뭐 확고하게 주전을 뭐 자리 잡은 선수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카일 앨런도 분명히 이제 19시즌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바 있었기 때문에 뭐 해스킨스와 좀 뭐 경쟁을 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주전 자리를 꿰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일 앨런 선수가 지난 시즌 이 론 리베라 감독 밑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만약에 드웨인 해스키 선수가 부진했을 때 금방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제 카일 앨런 선수가 새롭게 워싱턴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쿼터백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가 되겠는데 바로 이제 덱 프레스카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이면서 이제 1년 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덱 프레스카시 연장 계약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일단은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인 거는 좀 그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한 좀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좀 버는 용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에 이제 1년에 3,300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과연 이거보다 얼마나 더 프레스카시 받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레스카스의 얘기까지 해봤고 다음은 이제 와이드 리시버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 볼 선수는 이제 로비 앤더슨 선수입니다. 뉴욕 제츠에서 이제 펜서스로 팀을 옮기게 됐는데요. 뭐 펜서스가 사실 2년 2천만 불 정도,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이 로비 앤더슨을 데리고 왔는데 네, 이 로비 앤더슨은 사실 그 지난 시즌 제츠의 넘버 2 리시버입니다. 제이미슨 크라우더에 이어서 뭐 두 번째가는 이제 기록을 냈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이제 데뷔 후 4년 커리어를 보면 한 시즌도 두 자릿수 터치다운을 기록하거나 네, 아니면 1000야드 이상의 리시빙을 해주거나 한 적이 사실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700야드 정도? 그냥 이 정도 꾸준히 이제 해주는 선수인데 사실 이렇게 FA로 많은 돈을 받고 올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선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버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이게 유독 저희가 뭐 팀 시즌 리뷰나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공격진 선수들의 이제 그 FA 시장을 돌아볼 때 펜서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이 로비 앤더슨도 좀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류지경 PD의 좀 안 좋은 인식을 뒤집으려면 펜서스가 정말 좀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까 저희가 뭐 인맥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 로비 앤더슨도 찾아보니까 템플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PJ 워커와 마찬가지로 맨롤 감독이 뭐 잘 아는 선수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얘기해 볼 선수는 이제 브리샤드 페리먼인데 이 선수가 이제 로비 앤더슨의 대체자로 이제 영입이 된 선수입니다. 뭐 1년 800만 불 정도의 이제 영입이 됐는데 네. 뭐 제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뭐 크게 전력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제 이 기대만큼의 활약은 현재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페리먼이고 만약 여기서 또 이 제츠에 와서 이 기량을 만개할 수 있다면 또 제츠는 약간 복권을 긁어보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이제 템파베이에는 이제 마이크 에반스와 크리스 가딘이라는 이제 확고한 넘버 1, 2 리시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페리먼이 좀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뭐 제츠는 지금 제임슨 크라우더 정도 외에는 뭐 페리먼보다 더 낫다고 할 만한 리시버가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츠에서는 이제 넘버 2 리시버 대우를 이제 받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받은 이 페리먼이 얼마나 좀 스텝업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리샤드 페리먼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데빈 펀체스입니다. 데빈 펀체스가 이제 그린베이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사실 기존에 이제 에런 로저스의 미들맨이라고는 다반테 애덤스밖에 없었던 이제 그린베이에서 이 선수가 새로운 이 에런 로저스의 미들맨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뮤지컬 김종국 찾기라는 이제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린베이는 오랫동안 이 넘버 2 리시버 찾기를 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새로운 후보 데빈 펀체스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계약 내용을 보면 1년에
250만 불에서 650만 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이 포함이 된 계약이에요. 근데 이제 뭐 왜 그런 거 하니 이 선수가 사실 부상 이슈가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네. 2017 시즌에 캐롤라이나 있을 때 840야드 리시빙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바 있었고 이때는 사실 팀의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이후에는 계속 좀 부상이 많았고 특히 지난 시즌에서는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적을 했는데 1주차 경기에서 쇄골 부상을 당하면서 바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뭐 또 시즌을 뛰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린베이 입장에서는 그냥 싼 가격에 너무 리스크가 있지 않게 그냥 뭐 싼 복권을 하나 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완벽한 넘버 2 리시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린베이는 물론 이 펀체스를 뭐 영입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리시버를 찾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빈 펀체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굉장히 좀 제가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필립 돌셋 선수가 이제 뉴잉글랜드를 떠나서 시애틀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망해가는 집에 기둥뿌리까지 뽑아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뭐 기둥 뿌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없으면 아쉬운 선수죠. 네. 게르 같은 선수라고 봐야겠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이 도르셋이 뉴잉글랜드라는 이제 인기팀 또 강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지난 시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유일한 와이드 리시버였어요. 그쵸 줄리언 에들먼을 네. 제외하고 나면. 네. 네. 근데 1년에 겨우 105만 불을 받고 이제 이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 뉴잉글랜드 버프를 빼고 나면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시장의 평가는 좀 냉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사실 시애틀은 DK 메칼프나 타일러 로켓이라는 이제 확실한 넘버 1, 2 리시버가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뭐 도르셋이 가서 어느 정도의 기회를 받을지는 사실 좀 미지수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러셀 윌슨이라는 좋은 쿼터백이 있는 팀이니까 네. 한 단계 좀 스텝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지난 시즌 우승팀 칩스의 디마커스 로빈슨인데요. 1년 계약을 맺으면서 잔류를 했습니다. 뭐 칩스가 이제 캡 스페이스가 지금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로빈슨에게 1년 더 기회를 줬고 뭐 사실 이 선수는 좀 안타까운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팀의 같은 포지션에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타이릭 힐, 뭐 세미 와킨스, 미코 라드먼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기회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450야드에 4터치다운 정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적 스탯으로 봐서 그렇게 뭐 썩 인상적이진 않지만 이 선수의 현재 팀의 입지 그다음에 받고 있는 기회를 감안하면 사실 뭐 충분히 1인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캔자스시티 칩스가 뭐 세미 워킨스와 만약에 이별을 하게 된다면 뭐 이 드마커스 로빈슨이 조금은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라콘 트레드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애틀랜타가 길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엑조디아가 완성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애틀랜타가 1라운드 픽 출신의 공격 선수 10명을 모았다. 이 얘기를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애틀랜타 단장이 이 기사를 좀 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채운 김에 한 명 더 채워보자 뭐 해서 이제 아마 찾은 게 이 로칸 트레드웰이 아닌가 뭐 싶을 정도로 네.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또 1라운드 픽 선수를 모았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을 하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좀 조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하고 있는 야구가 2세들,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 야구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로또 풋볼이다 이런 얘기를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사실 재능 풋볼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네. 근데 뭐 결과는 이제 시즌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트레이드웰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선수는 사실 버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네소타에서 이제 4년 정도를 뛰다가 이번에 애틀랜타로 영입이 됐어요. 근데 이 선수의 기록을 보면 700 리시빙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인데 이게 연평균 기록이 아니라 4년 누적 기록입니다. 예. 네. 이게 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에골로 선수를 조금 놀렸는데 뭐 그 선수에게 조금 미안해질 정도로 이 트레이드의 기록이 사실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예. 뭐 이제 이 트레이드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서 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서
좀 커리어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트레드웰 선수가 버스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좀 제 몫을 해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타제이 샤프입니다. 바이킹스와 이제 1년 계약을 맺게 됐는데 애덤 틸렌 선수 옆에서 이제 넘버 2 리시버로서 이제 활약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스테폰 딕스 선수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좀 채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 선수에 대해서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3년 동안 테네시에서 뛰면서 연평균 400야드가 조금 안 되는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스테폰 딕스보다는 한참 다운그레이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미네소타는 어쨌든 딕스를 팔면서 드래프트 픽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뭐 이 드래프트 픽으로 좀 리시버들을 채울 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타제이 샤프는 뭐 넘버 3 정도의 역할이 이제 맥시멈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와이드 리시버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러닝백 두 선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조던 하워드 선수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이제 마이애미와 2년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뭐 조던 하워드 하면 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색깔이 많이 묻어 있는 선수죠. 네. 이제 시카고에서 3년간 연평균 1,100야드 이상의 러싱을 기록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꾸준한 러닝백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대권을 노리는 필라델피아의 좀 마지막 조각으로 영입이 된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는데 그 시즌 중반에 친정팀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필라델피아도 결국 뭐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뭐 조던 하워드와 필라델피아의 동행은 좀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 이후에 좀 마이애미가 이 좀 저렴한 가격에 조던 하워드를 잘 집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라이벌 팀들이 차곡차곡 이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뉴잉글랜드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찌됐든 이제 다음 선수는 디온 루이스입니다. 디온 루이스가 이제 테네시에서 뉴욕 자이언츠로 이제 소속팀으로 옮기게 됐는데 사실 디온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이 대역전극 28대 3에서 이제 역전해서 우승을 만들었는데 일조를 했던 선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3월 28일이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그 328 데이라고 그 네. 미국에서도 많이 조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톰 브래디 선수도 이제 그 슈퍼볼 50일의 경기를 그날 다시 보면서 뭐 좀 여유 있는 SNS를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저도 봤어요. 뭐 이 디온 루이스는 사실 러닝도 잘했지만 리시빙을 또 잘해준 선수로 뉴잉글랜드 팬들의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돈을 받고 테네시를 갔었는데 초반에 이제 나쁘지 않은 활약이었지만 결국 지난 시즌 데릭 헨리가 이제 몬스터 시즌을 보냈고 네. 이제 팀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이 디온 루이스가 설 자리는 좀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러면서 뭐 뉴욕 자이언츠로 넘어가게 됐는데 뭐 안타까운 거는 여기도 이제 터줏대감이 있잖아요. 세컨 마클리. 네. 그래서 뭐 디온 루이스가 뭐 어느 정도의 기회를 받을지 조금 불투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러닝백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탄 타일러 아이퍼트 선수가 이제 잭슨빌로 가게 됐습니다. 신시내티의 1라운더 출신 타이트엔드 선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5년에는 프로볼에 선정되면서 뭐 600야드 이상의 리시빙, 13개 터치다운,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이러면서 프로볼에도 선정될 정도로 좀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이 선수도 결국 인저리 프론이에요. 네. 그 이후로 3년 동안 뭐 3년이면 이제 정규 리그 48경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14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으니까 네. 뭐 사실상 거의 3분의 2 정도는 못 뛰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이 10경기 이상 뛴 시즌이 단 3번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부상이 많았던 선수였고 그나마 이제 유일한 위안은 건강하기만 하다면 어쨌든 능력은 좀 보장된 선수다.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아까 제가 3년 동안 좀 많은 경기를 결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9시즌에는 이제 16경기를 모두 뛰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건강함을 증명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신시내티가 이제 팀적으로 굉장히 뭐 전체적으로 다 다운돼 있는 상황에서 뭐 400야드 이상 타이트엔드로서는 나쁘지 않은 기록을 내주면서 어느 정도 부활을 알렸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잭슨빌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잭슨빌은 사실 그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는 이렇다 할 주전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민슈를
뭐 블로킹이나 리시빙 면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이 타일러 아이퍼트가 지명이 됐을 때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제이 그루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이 그루든이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이제 이 선수를 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 생각이 제이 그루든이 좀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뭐 어쨌든 잭슨빌이 지금 수비 쪽에서 좀 많은 물갈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비가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뭐 민슈를 포함해서 좀 공격진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일러 아이퍼트 선수의 영입이 좀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라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 선수의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라풀리발리 바이타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이제 퍼스트 네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동료들이나 팬들은 이제 빅 V 뭐 혹은 V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선수들의 이름이나 뭐 주요 기록들을 적어 오는데 이 선수는 사실 그 앞에 이름을 적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바이타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뭐 김민진 아나운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먼저 좀 어려운 그 발음을 먼저 해주셔서 네. 좀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선수의 계약의 내용을 보면 5년 5천만 불입니다. 사실 태클 포지션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네. 근데 뭐 이 디트로이트가 이 선수에 대한 적정한 가치 평가를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이제 52 슈퍼볼의 우승 멤버기는 하지만 이 금액은 저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필라델피아에서 물론 이 팀이 뭐 오라인이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뭐 확고한 주전도 아니었고 뭐 디트로이트는 사실 러싱 공격보다는 패싱 공격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오펜시브 라인도 패스 프로텍션에서 조금 더 특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 19시즌에 패스 프로텍션 부분에서 77위 정도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던 바이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팀의 공격 철학과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맞는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뭐 수치에서도 그렇고 좀 어쨌든 이 선수가 5년 5천만 불을 받을 선수인가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클리블랜드로 간 잭 콘클린 네. 이 선수가 3년에 4,20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평균 금액으로는 이 바이타이가 더 싸지만 사실 뭐 2년이나 더 긴 기간에 어쨌든 총액으로 보면 더 많은 돈을 지금 지급하고 디트로이트가 데려왔단 말이죠. 네. 물론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그냥 당장 영입 단계에서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후하게 주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역시나 디트로이트는 이제 약간 좀 잡힌 느낌이 있다. 뭐가 잡혔는지 잘 아시죠? 네. 보고가 잡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다음은 이제 코너 맥거번 이제 센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뉴욕 제츠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 선수는 18시즌에는 라이트 가드로 뛰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뭐 가드와 센터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좀 뭐 20대 중반의 젊은 선수인데 뭐 또 멀티플레이어까지 되는 선수니까 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에 또 특기할 만한 기록이 페널티를 범한 게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덴버에서 4년을 보냈는데 이 4년 동안 결정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내구성이나 좀 안정감까지 좀 갖춘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뭐 샘 다놀드 선수를 좀 보호를 해주고 이제 레빈 벨에게 좀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제츠가 19시즌의 이제 기록을 보면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던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이 16경기를 다 뛴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고 네. 해요. 중간에 계속 바뀌었거든요. 뭐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코너 맥거번 선수는 제츠가 좀 찾던 선수가 아닌가 좀 좋은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금 슬픈 소식인데요. 이 소식을 이제 이즈만 위원이 굉장히 좀 슬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트래비스 프레데릭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2018년에 이제 길랑바르 증후군을 겪으면서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자신의 기량이 이제 최고점에서 좀 멀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팀 동료 선수들과 이 팬들에게 조금 민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결국 고민 끝에 이제 은퇴를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이 프레드릭 선수의 커리어를 좀 돌아보면 2013년에 1라운드로 이제 댈러스에 영입이 됐던 센터 선수였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13년부터 19년까지 7년의 커리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한 시즌 이제 뭐 길랑바레로 못 뛰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뛴 시즌은 6시즌인데 네. 이 6시즌 동안에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병으로 일찍 은퇴를 하긴 했지만 이 선수는 그만큼 꾸준했고 뭐 성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프로볼에 선정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2016년에는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이 될 정도로 리그를 대표하는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이 선수는 이제 경기력적으로도 이제 좋았지만 2017년에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월터 페이튼상 대표 후보로 선정이 됐을 만큼 네.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했던 음.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지만 아마 남은 시간 이렇게 또 그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면서 또 이런 희귀병에 걸린 그런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가면서 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느낌이 좀 먹먹한데요. 네. 어찌됐든 저도 이 트래비스 프레데릭 선수의 이제 제2의 인생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체스 워맥이라는 선수가 시애틀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이글스의 슈퍼볼 52의 우승 멤버였는데 사실 이제 주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백업으로 뛰면서 좀 제한된 기회 속에서 뛰었던 선수였고 사실 지난 시즌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을 통째로 뛰지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시애틀이 이 선수의 가능성을 보고 영입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어서 얘기하면 이 저메인 아이퍼디가 그 시애틀에서 시카고로 이적을 했거든요. 아마 이 선수의 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영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메니 페디는 뭐 사실은 이제 실패하는 1라운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태클이잖아요. 네. 태클인데 시카고에서는 가드로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일롱 선수를 이제 방출하고 이 페디 선수를 뭐 그 자리에 뛰게 할 거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첼소맥과 이제 저메니 페디까지 이 라인 선수들에 대한 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이제 저희가 이 공격진의 이동을 다룬 이후에 새롭게 이제 추가된 이 공격진의 이동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선 본격적으로 이제 수비진 선수들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